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계를 보고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다. 집을 나서 빠른 걸음으로 전철역을 향하니 앞불싸 급행을 놓칠 것 같다. 뛸까? 순간 머릿속에서 초고속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근사치가 감으로 전달된다. 뛰자. 가까스로 타게 된 전철. 다행이다. 안도의 감정에 접어들고 차분히 생각을 하게 된다. 마냥 늦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래, 맞다. 없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전철에 타기까지의 저 과정에 당연히 자유의지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바로 자유의지는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하루에도 삶과 생존을 위해 최소한 수백 가지의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한다. 칫솔을 집어들고 샤워기의 온도를 조절하고 순간 아침을 먹을까 말까 전철을 향해서 뛸까 말까. 이런 사소하고 큰 고민이 필요 없는 자동적 선택사항들은 자동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거의 영구히 저장되고 필요할 때마다 로딩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어 쓰여지는 것이다. 운전, 수영, 자전거 타기.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걸 의식적으로 한다면 인간의 두뇌는 결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루틴만 돌려도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의 20%를 뇌가 쓰고 있을 만큼 두뇌는 이미 바쁘다. 즉,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여기 리벳의 실험이 있다. 흔히들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예로 많이들 언급하는 리벳의 실험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뇌 전이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즉 선택 전에 이미 뇌에서 신호가 생긴다는 것.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저장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가 사소한 선택을 위한 기존의 근거 자료를 점검하고 추려주는 것. 그리고 리벳도 이것을 분명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사소한 선택을 하고 난 후 대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왜 짜장면을 안 먹고 짬뽕을 먹었는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 그건 그냥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것이고 그건 아무 때나 쓰이지 않는다. 무의식적이고 수동적 삶을 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바탕이 있어야 먼저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이 생기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와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것이다. 기존에 전혀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영역이기에 그토록 선택의 고통과 번민이 따르는 것. 지난 날을 떠올려보라. 홀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고통스럽고 고독했던 순간을. 이건 마치 네오가 예언된 과정을 거치는 듯하다. 마지막에 앞선 5명의 네오와 다른 선택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짜장면 짬뽕이 아니란 말이다. 한편 의식이 정말로 두뇌의 작용이라면 저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예처럼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다. 남대문을 생각해보자. 지금 그 남대문은 예전의 그 남대문인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남대문이라 부른다. 정확히는 남대문이라 인식하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몇 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이미 몇 년 전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의식은 어째서 그대로인가? 의식도 어떤 실체가 있어서 수십 조개의 세포들이 변환해 나갈 때마다 수십 조개로 쪼개져서 전달이 되었단 말인가. 이렇듯 세포의 재생주기로 살펴볼 때 우리의 의식은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펜로즈경의 이런 주장이 있다. 펜로즈경은 인간의 의식을 육체와 관련 지으면서도 동시에 몸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양자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영혼은 세포 내 미세소관 안에서의 양자 인력의 결과로 나타나며 의식은 뇌파가 붕괴할 때마다 발생하는 양자 사건이고 양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양자의 중첩성과 얽힘으로 인해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매일 무엇인가를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 가령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특정한 의지나 습관을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렇다. 앞에서도 얘기했듯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 속에 살아간다. 즉 자유의지에 발현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라. 그 치열했던 진화와 생존과 발전, 인류사를 바꾼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아니 또다시 멀리 갈 것도 없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 말로 표현도 못할 사랑과 감정까지, 그 모든 게 그저 두뇌가 기계적으로 시킨 것뿐이라면 우리 인류가 왜 존재해야 할까? 어쩌면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는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자유의지의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김상욱 교수님조차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문제는 이 선택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직 무의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우린 자신이 선택한 자신만의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무의식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무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그 오도된 관념 대신 긍정적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입하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 즉 어떻게 하면 의식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이다.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서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상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그저 알아차리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와 동일시하며 거기에 매몰되며 많은 고통이 시작되곤 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분리되어 객관화되고 그 감정과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관찰된 부정적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하며 끝없는 생각의 고리는 멈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건 바로 붓다가 그렇게 강조해 맞이하는 알아차림의 한 형태이다.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This is a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왜 가만히 있어요? 영감님은 당신만 믿는데. 됐어. 내가 할 거야.